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잖아요. 정년퇴직 후 남편에게 던진 이 한마디. 그 말이 35년 부부를 갈라놓을 줄은 몰랐다. 정년퇴직 후 석 달째 김철수는 여전히 아침 7시면 눈이 떠졌다. 35년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서둘러 옷을 입을 필요도 출근 준비를 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내 이순이가 부엌에서 내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뿐이었다. 거실로 나오면 순이는 이미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화장을 하면서도 밥을 챙기고 신발을 신으면서도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확인했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점심 챙겨 드세요. 저녁은 제가 퇴근하고 할게요. 매일 아침 똑같은 말을 남기고 순이는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철수의 하루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아침 뉴스, 재방송 드라마, 교양 프로그램. 채널을 돌리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오후 1시.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낮 드라마는 주부들의 갈등을 다뤘고 오락 프로그램은 시끄러웠으며 다큐멘터리는 졸음을 불렀다. 어느 순간부터 낮과 밤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 그저 TV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웠다. 가끔 청소라도 해볼까 싶어 빗자루를 들면 이미 순이가 아침에 다 해놓은 뒤였다.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가면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라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철수는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았다. 회사에서는 과장이었고 팀장이었으며 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다. 수십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TV만 보는 노인일 뿐이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어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출근 전에 집안일을 하고 퇴근 후에도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 일상. 그 피로는 고스란히 표정과 말투에 드러났다. 오늘 뭐 하셨어요? 순이가 물었다. 철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TV를 봤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냥 집에 있었지. 그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에도 대화는 많지 않았다. 오늘 회사에서 일이 많았어요. 신입 직원이 실수해서 제가 다 처리했네요. 순이의 하루는 구체적이었다. 반면 철수의 하루는 텅 비어 있었다. 그래, 수고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입에 넣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용기를 내어 빨래를 개어 놓았다. 온종일 할 일이 없어 답답했던 마음에 뭐라도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순이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렇게 개면 옷이 구겨져요. 제가 다시 할게요. 철수는 말없이 물러섰다. 도와주려던 마음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았다.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해요? 순이의 말에 철수는 입을 다물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으니 할 말이 없었다. 그저 TV를 보고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그게 전부였다. 그날 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순이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가벼워진 게.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공허함이 가슴을 눌렀다. 말을 하면 잔소리가 되고 침묵하면 무관심이 되는 관계.
철수는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 어차피 할 말도 없고 해봤자 상처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그렇게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의 외로움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약은 챙겨 드셨어요? 혈압약 빠뜨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순이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철수에게는 잔소리로 들렸다. 먹었어. 짧게 대답하고 철수는 다시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운동은요? 요즘 산책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건강 생각해서라도 움직여야죠. 순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남편의 건강을 걱정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그래서 계속 말을 걸었다. 하지만 철수는 그 말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알았어. 나중에 나갈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실제로 밖에 나갈 생각은 없었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막막했다. 퇴직 후 연락하는 동료도 없었고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다. 회사 생활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대가였다. 식사 시간은 점점 어색해졌다. 순이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철수는 듣는 척했다. 오늘 부장님이 제 보고서 칭찬하셨어요. 다음 프로젝트도 제가 맡게 될 것 같아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있었다. 반면 철수는 할 말이 없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으니까. 당신은 오늘 뭐 하셨어요? 순이가 물었다. 의례적인 질문이었다. 철수도 알고 있었다. 그냥 집에 있었지 뭐. 똑같은 대답.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도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당신도 이제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취미라도 찾으시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도. 순이의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철수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졌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 지금의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 그 말들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래, 생각해 볼게. 철수는 습관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었다. 35년간 회사 일만 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철수는 용기를 내어 동네 경로당에 가보았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어색했다. 다른 노인들은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눴다. 철수는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순이가 물었다. 오늘은 뭐 하셨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경로당에 다녀왔어. 순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요? 잘하셨네요. 거기서 친구들도 만드시고 그러세요. 하지만 철수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어색함과 외로움만 더 크게 느꼈을 뿐이었다.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아침 인사, 저녁 식사 때의 짧은 대화. 그게 전부였다. 서로의 하루에 대해 묻지 않게 되었다. 물어봐도 대답이 뻔하고 대답해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순이는 남편이 무기력해 보일 때마다 말을 걸었다. 당신 이러다가 정말 병나요. 뭐라도 하셔야 해요. 그녀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철수는 그 말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다. 결국 그는 알았어라는 말로 대화를 끝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이 잘못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남편이 건강하게 활기차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했다. 순이는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했고, 철수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여보, 관리비 냈어요? 순이가 물었다. 철수는 멈칫했다. 관리비. 그는 분명 내려고 했었다. 하지만 언제 냈는지, 아니 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 그게.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또 깜빡하신 거예요? 이번 달 것도 안 냈잖아요. 철수는 변명할 말이 없었다. 최근 들어 자주 잊어버렸다.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고,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찾아 헤매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렸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졌다. 휴대폰은 또 어디 뒀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철수는 주머니를 뒤적였다. 없었다. 거실을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소파 밑에 있네요. 어떻게 여기에 뒀어요? 순이가 휴대폰을 집어들며 말했다. 철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언제 거기에 뒀는지, 왜 뒀는지. 요즘 자꾸 이러시는 거 이상해요. 진짜 걱정되네. 순이의 말에 철수는 불안해졌다. 자신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다. 피곤한 것 치고는 너무 자주 그러세요. 저번에는 외출할 때 가스불도 안 끄고 나가셨잖아요. 다행히 제가 확인해서 껐지. 큰일 날 뻔했어요. 철수는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가스불을 켰다는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껐는지 안 껐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혹시 순이가 말을 이었다.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철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치매. 그 단어는 그에게 너무나 무거웠다. 치매는 노인이 되는 것, 쓸모 없어지는 것,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철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순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멀쩡하면 왜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녀의 말은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철수에게는 자신을 병자 취급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괜찮다고.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순이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왜 자꾸 화를 내는지, 왜 검사조차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건강이 걱정될 뿐이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자신이 치매인 걸까?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뿐일까? 하지만 최근의 실수들을 떠올리면 불안했다. 분명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방금 한 행동도 기억나지 않는 순간들. 순이도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변화가 걱정스러웠다. 예전에는 꼼꼼했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일도 잊어버렸다. 혹시 정말 치매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검사를 권유한 것이 남편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식탁을 감쌌다. 순이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남편을 신경 썼다. 혹시 또 무언가를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위험한 일을 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 걱정을 말로 꺼낼 수 없었다. 어젯밤의 반응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철수는 아내가 출근한 뒤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힘없는 눈빛.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 같았다. 회사에서 일하던 자신도, 가정을 책임지던 자신도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또 약을 안 드셨네요. 아침에 챙겨드리라고 했잖아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식탁 위에 아침에 놔둔 약이 그대로 있었다. 철수는 변명하지 않았다. 정말 잊어버렸는지 일부러 안 먹은 건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다. 대체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약 하나를 못 챙겨 드세요? 순이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다. 오늘 회사에서도 힘든 일이 있었고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에 치였으며 집에 와서도 쉴 틈 없이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런데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약 하나 제대로 안 먹고 있었다. 철수는 입을 다물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할 일도 별로 없었다. 약을 먹는 것쯤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미안해. 그가 작게 말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세요.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가득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동시에 자신도 힘들다는 걸 알아주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꼈다. 나도 사람이야.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완벽할 수 없어. 순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약이나 제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다.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하지만 분명 갈등이 있는 순간이었다. 철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자신의 마음은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다. 순이도 지쳐 있었다. 남편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외투를 챙기는 그의 모습을 보고 순이가 물었다. 어디 가세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다. 이 시간에 어디를 가시냐고요? 순이가 다시 물었지만 철수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순이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다. 곧 돌아오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저녁도 안 먹고 나갔으니 배고파서라도 돌아올 거라고.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마저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8시, 9시, 10시.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순이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먼저 전화하기 싫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불안해졌다. 이 시간에 남편이 어디를 간 걸까? 거실은 너무나 조용했다. 평소라면 남편이 보던 TV 소리라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완벽한 침묵뿐이었다. 순이는 소파에 앉아 남편이 앉던 자리를 바라봤다. 그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으니 이상하게 허전했다. 밤 11시 순이는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철수는 받지 않았다. 순이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어디서 쓰러진 건 아닐까? 자정이 넘어서도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순이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렸다. 후회가 밀려왔다.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약 하나 안 먹었다고
왜 그렇게 심하게 말했을까? 남편도 힘들었을 텐데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새벽 2시 순이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돌아올 거라고, 그저 바람 쐬러 나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다.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순이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밤을 보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철수는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부재중 전화도 없고 문자 메시지도 없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다는 안내만 들렸다. 순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젯밤 준비해둔 저녁 음식이 그대로 식탁 위에 있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왜 이제야 후회가 되는 걸까? 회사에 연락해서 오늘 쉬겠다고 했다. 남편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다. 철수가 자주 가는 곳도 없었고 친한 친구도 없었다. 회사 동료들과도 퇴직 후 연락이 끊겼다. 순이는 자신이 남편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가 돌아왔다. 성인이 하루 집을 나간 것만으로는 실종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좀 더 기다려보세요. 대부분 돌아옵니다. 경찰의 말에 순이는 무기력함을 느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어보니 남편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외출복 한 벌만 없었다. 짐을 싸간 것도 아니었다. 세면도구도 그대로, 약도 그대로. 철수는 정말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나간 것이었다. 순이는 남편이 계획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나갔다는 걸 알았다. 식탁에 앉아 반찬을 바라보던 순이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언제나 남편 기준으로 반찬을 준비했다는 것을.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 철수가 먹기 편한 음식. 무의식적으로 남편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남편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다. 당신 괜찮아? 그 말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던가.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늘 남편에게 뭔가를 하라고만 했다. 운동하라, 약 먹으라, 취미를 찾으라. 하지만 남편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무엇이 힘든지는 묻지 않았다. 남편이 말없이 도와주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현관 앞에 놓인 신문을 챙겨주던 일, 쓰레기를 내다 버리던 일, 자신이 감기 걸렸을 때 조용히 물을 끓여주던 일, 그 작은 배려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철수가 정년 퇴직한 후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봤다. 35년간 다니던 회사를 떠나고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진 그 공허함. 자신은 여전히 직장이 있고 할 일이 있었지만 철수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미안해. 순이는 빈 거실을 향해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후회는 늘 늦게 찾아왔다.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휴대폰이 울렸다. 순이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남편이 아니라 회사 동료였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에 순이는 힘겹게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사한지도 알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순이는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혹시 공원 벤치에라도 있지 않을까, 경로당에라도 갔을까?
하지만 어디에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늘 앉던 자리를 바라봤다. 그 자리에 남편이 다시 앉는 날이 올까? 순이는 간절히 기도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사랑할 기회를. 밤이 깊어갔다. 순이는 남편의 옷을 꺼내 안았다. 남편의 냄새가 났다. 따뜻하고 익숙한 냄새. 그녀는 옷을 안은 채 울었다. 두려움보다 먼저 찾아온 건 현실적인 걱정이었다. 혹시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사흘째 되던 날, 순이는 구청 사회복지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혹시 김철수 씨 아내분이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 쉼터에 김철수라는 분이 계신데 신분증 확인해 보니 주소가 그쪽으로 나와 있어서요. 순이는 주소를 받아 적고 곧바로 택시를 탔다. 쉼터는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오래된 건물, 낡은 간판.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회복지사가 안내를 했고 순이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 의자에 철수가 앉아 있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무사했다. 순이는 그것만으로도 안도했다. 철수도 아내를 보았지만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여보. 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미안해. 철수의 첫마디였다.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나왔어. 순이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슨 부담이에요? 당신은 내 남편인데. 목이 메었다. 내가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너무 몰라줬어.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쓸모 없어져서 그래.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심했어요. 미안해요. 철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미안해. 당신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꺼냈다. 철수는 정년퇴직 후 느꼈던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이야기했다. 할 일이 없어진 두려움, 존재 가치를 잃은 것 같은 상실감. 그 모든 감정들을 혼자 사겼던 것이다. 순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남편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다는 것.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것. 나는 당신이 건강했으면 해서 그랬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네요. 치매 검사 받아볼까?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순이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다. 나도 걱정돼. 자꾸 잊어버리는 게 이상해. 만약 정말 치매라면 미리 알아야 할 것 같아. 순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같이 가요. 무슨 결과가 나오든 우리 같이 해결해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느끼며 안도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집에 가자. 순이가 말했다. 이제 집에 가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쉼터를 나서며 순이는 사회복지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남편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미소를 지었다. 서로 의지하세요. 부부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미안함, 고마움, 사랑.
그 모든 감정이 손을 통해 전해졌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다. 동네 슈퍼, 공원, 약국, 평범한 일상의 풍경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다. 함께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3일 만에 돌아온 집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순이는 남편의 외투를 받아 옷걸이에 걸었다. 씻고 오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철수는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쉼터에서의 3일은 길고도 짧았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걷기만 했다.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다. 결국 노숙자 쉼터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났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철수는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아직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평범한 가정식이었지만 철수에게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순이는 남편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물었다. 오늘 어땠어요? 예전과 다른 질문이었다. 오늘 뭐 했어요? 가 아니라 오늘 어땠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불안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철수는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우리 같이 치매 검사 받으러 가요. 내일 병원 예약할게요. 순이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순이는 출근 전에 남편에게 물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철수는 경로당 한번 가볼까 해라고 대답했다. 퇴근 후 순이가 집에 돌아오면 철수는 저녁 준비를 도와주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다. 순이는 남편의 노력을 알아봤다. 고마워요. 덕분에 훨씬 편해요. 작은 칭찬이었지만 철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다. 단지 경미한 건망증이었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원인이었다. 의사는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 활동을 권했다. 부부가 함께 산책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걱정 많이 했죠? 철수가 물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당신은 나한테 전부예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순이가 물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천천히 살자.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 많이 하고. 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철수는 가끔 건망증을 보였고 순이는 때때로 짜증을 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려고 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함께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다. 말없이 걷기도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작은 대화였지만 그 대화가 두 사람을 이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리 교실 다녀볼까 해. 순이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다. 정말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나도 뭔가 배우고 싶고. 순이는 남편을 꼭 안았다. 고마워요. 당신이 노력하는 거 다 알아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졌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공원을 바라봤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순이가 물었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 잘하고 있어. 그들은 다시 부부로 살아가기로 선택했다. 완벽한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부부.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부부.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